안녕하세요. 심리 문화를 창조하는 한국 가이던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지난번에 실시하였던 다요인 인성검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를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검사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여러분들은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나요? 자신을 올바로 소개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신을 확실히 이해하고 있나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떨 때 행복해하는지, 나의 장점은 무엇이고 바꾸거나 개선하고 싶은 나의 모습은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아마도 가까운 친구와 갈등이 생겼을 때나 가족들에게 불만을 느낄 때 또는 혼자 조용히 있는 시간에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을 겁니다. 청소년기는 생애 발달의 한 단계로 신체적인 발달과 더불어 흔히 말하는 사춘기로 접어드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정체감이 발달되는 시기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하게 될 이 다요인 인성검사는 여러분의 성격과 자신의 행동 특성들을 과학적이고 통계적인 심리 연구 과정을 통해 객관적인 정보를 줍니다. 따라서 이 검사 결과는 현재 발달 상태로 이해하시면 되고 어떤 특성들이 좋다, 나쁘다로 평가될 수 있는 요소가 아님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결과에 나타나는 성격별 특징들은 이미 결정된 상태로 보아서는 안 되며 충분히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과표와 화면을 보면서 척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요인 인성검사에서 가장 주의 있게 보아야 할 척도는 무작위 반응, 즉 검사 신뢰도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검사를 신뢰할 수 있도록 솔직하게 검사에 임했는지 알아보기 위한 척도로 여기에 보면 T점수와 백분위 점수가 있는데 여기서 T점수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심리검사에서 주로 쓰이는 환산점수로 평균을 50점을 기준으로 하며 표준 편차를 10점으로 하는 점수 체계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 왠지 더 어렵게 느껴지시죠? 쉽게 설명드리면 T점수는 50점이 평균이고 40에서 60점 사이에 해당하는 점수가 보통 수준임을 의미하는 점수입니다. T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특성들이 또래 학생들에 비해서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T점수가 70점이라면 또래 학생들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백분위 점수는 전체를 100명으로 보고 100명을 일렬로 세워서 순번을 부여할 때 본인보다 뒤에 있는 학생의 숫자입니다. 즉, A 학생이 백분위 점수가 80이라면 A 학생보다 뒤에 있는 학생이 100명 중에 80명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A 학생보다 앞에 있는 학생은 100명 중에서 20명 뿐이라는 것이 됩니다. 즉, 백분위 점수도 점수가 높을수록 그 영역에 해당하는 성향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표준화된 심리검사에서 백분위 점수보다 T점수를 쓰는 이유는 백분위 점수는 극단으로 갈수록 점수의 폭이 급격히 커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T점수로 검사 결과를 파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심리검사에서는 주로 T점수를 쓰지만 일반인들에게는 T점수보다 백분위 점수가 친근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T점수와 함께 백분위 점수를 제시하였습니다. T점수 70점은 백분위 점수로 환산하게 되면 100점 중에 약 98점 이상의 굉장히 높은 점수입니다. 그만큼 자신을 솔직하지 않게 응답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 경우에는 믿을 만한 데이터가 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무작위 반응 점수를 보고 이 점수가 70점을 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만일 70을 넘었으면 신뢰도가 낮은 경우, 즉 검사를 할 때 성의 있게 답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검사 결과를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다른 사람인 양 응답했다거나 문제를 자세히 읽지 않고 대충대충 응답하여 신뢰롭지 못한 결과의 가능성이 많은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차 요인 척도입니다. 여기에서는 14가지 척도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자아 강도, 자책성, 불안성을 제외한 나머지 척도는 지나치게 높거나 낮지 않다면 크게 문제되는 성격 특성이 아닙니다. 단지 행동 특성에 대해 현재 상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얼마든지 변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성격적인 특성은 정답이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외향적인 성격과 내향적인 성격의 경우를 비교하자면 서로 비교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한쪽에 치우친다고 해서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단지 그 해당되는 성격의 특성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한 성향은 좋고 다른 성향은 나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알아두셔야 할 점은 여기 나와 있는 척도들은 점수가 높으면 이러한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T점수의 범위에 따라 또래와 비교하여 보통인지 아닌지를 나타내어 줍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특성의 점수가 높으면 그만큼 그 특성이 강하고 점수가 낮다면 그 해당되는 특성이 약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1차 요인 척도 중 첫 번째 온전성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 온전성은 쉽게 말하면 외향성과도 관련이 깊은 척도인데요. 높을수록 다정다감하고 사교성이 많으며 사람들을 만나는데 두려움이 없고 자주 어울리기를 좋아합니다. 반대로 온전성이 낮으면 조용하고 말이 적으며 여러 사람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몇몇 사람과 깊이 있는 사귐을 갖기를 원합니다. 온전성의 점수가 지나치게 높으면 감정을 잘 통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낮으면 사람들을 만나기를 꺼리며 하는 일에 의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람들과 친근한 관계를 맺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자아 강도입니다. 자아 강도는 자신이 얼마나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는 척도입니다. 자아 강도가 높다는 말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며 자신감이 넘치며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합니다. 반대로 자아 강도가 낮으면 자신감이 없으며 어떤 일에 쉽게 지치거나 포기하는 성향이 높음을 의미합니다. 자아 강도가 낮은 경우에는 어떤 일을 정하고 성취감을 맛봄으로써 자신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셋째로 지배성입니다. 지배성이 높은 경우에는 약간 권위적이며 남들이 자기 뜻대로 따르기를 바라며 우월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배성이 낮으면 타인의 의사를 존중하며 순종적이지만 자신의 의견을 잘 드러내지 않는 특성을 보입니다. 지나치게 높게 나올 경우에는 남에게 위협이나 공격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또는 행동이 너무 거칠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하며 지나치게 낮으면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넷째로 정열성입니다. 정열성은 말 그대로 얼마나 열정적인가, 적극적으로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가는 성향이 강한가의 정도입니다. 정열성이 높으면 열정적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점수가 더 높아지면 열광적이다, 더 높아지면 광적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점수가 높을 경우 광적으로 추종할 수 있는 일에 몰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열성이 낮은 경우에는 매사에 적극적이지 못하고 소극적입니다. 지나치게 낮으면 매사에 의욕이 없고 자신감이 없고 무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에너지를 되찾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와 행동이 필요합니다. 다섯째로 도덕성입니다. 도덕성은 얼마나 양심적이고 규칙이나 규범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 알아보는 척도입니다. 점수가 높으면 양심적이고 규칙이나 규범을 잘 지키며 책임감이 매우 강합니다. 주어지는 일들을 세부적으로 실시하며 성실한 모습을 보입니다. 반대로 점수가 낮으면 편의적이고 자유분방하며 규칙이나 규범들을 잘 지키지 않고 자기 편한 대로 생활하려는 경향이 높습니다. 점수가 지나치게 높으면 강박적인 성향이 강해서 너무 꼼꼼하고 원칙대로만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 행동이 느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낮으면 너무 방종적으로 행동할 수 있고 규칙을 전혀 지키려 하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대담성입니다. 대담성은 남성적이고 위험한 상황에서도 적극적이며 모험적입니다. 점수가 높으면 겁이 없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으며 반대로 낮으면 열등감을 갖거나 비사교적입니다. 겁이 많고 걱정이 많습니다. 지나치게 높으면 혹시 폭력적인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낮으면 외로움을 느끼거나 신체적으로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겁이 많고 걱정이 많아 주변의 도움이나 상담을 통해 용기를 갖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예민성입니다. 예민성이 높으면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의존적이며 여성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또한 예술적인 측면이 강하고 분위기나 정서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반대로 낮으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둔감한 편입니다. 지나치게 높으면 너무 감정적이어서 상처를 받기 쉽고 지나치게 낮으면 감정을 억압하고 억눌린 행동을 하지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덟 번째는 공상성입니다. 사고가 얼마나 열려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아보기 위한 영역입니다. 점수가 높으면 창의적이며 상상의 세계에 관심이 많습니다. 또한 추리 상상적이고 공상적입니다. 반대로 점수가 낮은 경우 지극히 현실적이고 깊이 생각하지 않고 피상적인 면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높으면 현실에 부적응할 수 있으며 지나치게 낮으면 삶이 지루하고 무미건조하며 창의적인 생각이 적어서 감정적으로 메말라 있을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실리성입니다. 실리성이 높으면 실용주의적이고 빈틈이 없고 이해타산적입니다. 손해보는 행동을 잘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낮으면 순진하고 다정하고 남에게 배려하는 마음이 높지만 분별력이 없고 감상적입니다. 지나치게 높으면 타인에 대해서 배려심이 매우 부족하여 대인관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너무 낮으면 세상 물정에 어둡고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기 쉽습니다. 열 번째는 자책성입니다. 자책성이 높으면 죄책감을 느끼는 정도가 높다는 의미인데 자기 확신이 부족하고 자기 비판적이며 부정적인 생각을 자주 품습니다. 반대로 낮으면 평온하고 자신감이 있으며 쾌활한 경향을 보입니다. 지나치게 높을 경우 자신을 매우 비하하고 우울감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때 주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낮다면 상대방을 이해하는 공감 능력이 떨어져서 다른 사람의 불편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1번째는 진보성입니다. 얼마나 진취적인 경향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으며 현실 인식 정도를 나타냅니다. 높은 경우 지적 해결 문제나 변화나 개혁에 대한 관심이 높고 이를 추구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반대로 낮은 경우에는 전통을 중시하고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분석적인 일에 관심이 적습니다. 지나치게 높으면 비판적이며 공격적이고 충돌적일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낮으면 융통성이 부족하여 판단력, 통찰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12번째는 자기 결정성입니다. 의사를 결정할 때 자기 중심적인지 상대방 중심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높으면 자기 중심적이고 혼자 결정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높으며 낮으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의견 교환을 통하여 결정하기를 좋아합니다. 지나치게 높으면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하여 상대적으로 고립될 수 있으며 타인과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낮으면 남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서 자기 주도적이지 않습니다. 13번째는 자기 통제성입니다. 얼마나 절제 있고 신중성이 있는지 알아보는 척도로 높으면 사회적인 지각을 가지고 신중하게 행동합니다. 반대로 낮으면 의지력이 약하고 주의가 산만하여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인내하는 마음이 부족합니다. 지나치게 높으면 완벽주의 기질, 편집적 경향, 강박적일 수 있으며 여유가 없습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낮으면 스트레스에 약하며 충동과 불안에 대해서 통제하는 마음이 적습니다. 마지막으로 14번째는 불안성입니다. 정서가 안정적인지 그렇지 않은지 알아보는 척도입니다. 높으면 쉽게 긴장하고 불안해하며 좌절합니다. 반대로 낮은 경우 안정감이 높고 좌절감이 없습니다. 지나치게 높으면 불안장애가 있을 수 있으며 걱정이 많습니다. 지나치게 낮으면 긴장해하지 않고 너무 억압된 감정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4가지 척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본적인 척도에 대해 이해하시면 2차 요인 척도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척도들은 현실에게 적용 가능한 특징들을 뽑아서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약한 불안 영역에서 불안 정도가 약하냐, 강하냐 정도를 알아보는 부분이므로 약한 불안은 불안감이 낮고 스트레스에 강하며 만족하는 생활을 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결과에서 기본 척도 중에 여러 영역별과 연관된 요인별로 여러분의 어려움이나 특성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대인관계는 온전성, 지배성, 대담성, 실리성 등이 모두 낮게 나올 경우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겁이 많고 소심하며 매사에 부정적이고 우울해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특히 정열성이 낮고 자책성, 불안성이 높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고민하는 부분들을 혼자만 갖고 있지 말고 꼭 상담이나 주변의 도움을 통해 꼭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덕성이 너무 낮고 자책성이 높은 경우에는 혹시 규칙이나 규범들을 너무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하지는 않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각 척도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종합 소견을 참고하여 자신의 현재 성격 특성을 파악하고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잘 파악하여 자신의 올바르고 건강한 마음과 성격을 개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성격 특성에 맞는 직업이나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다요인 인성검사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요인 인성검사의 하위 요인과 활용 방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설명을 잘 들은 학생들은 자신의 결과에 대해서 잘 이해했을 텐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기억이 잘 안 난다든지 또는 결과지를 잃어버리면 자신의 결과 내용을 기억하기란 쉽지 않겠죠? 그래서 한국 가이던스는 여러분들의 검사 결과를 인터넷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개개인의 사이버방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결과표 좌측 하단에 보면 접속 번호가 있을 것입니다. 이 접속 번호는 개인마다 고유한 번호가 부여되게 되며 이 접속 번호를 한국 가이던스 홈페이지에 있는 접속 번호 입력란에 입력하시면 자신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무료로 지원이 되고 있으니 언제든지 가이던스 홈페이지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요인 인성검사에 대한 척도와 결과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성격에 대해 이해가 되었나요? 검사 결과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결과를 바탕으로 자신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변화하고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완벽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여러분의 미래도 아름답고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학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